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3, 4급 대비 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쓰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쓰기죠. 쓰기는 모든 언어의 마지막. 그렇죠. 쓰기가 안 되면 그 언어를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의 마지막 과정이 바로 쓰기죠. 그리고 쓰기는 연습입니다. 쓰기, 훈련, 연습이나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토픽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쓰기가 되죠. 그리고 쓰기가 이제 토픽이 좀 바뀌어서 쓰기 문제가 4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 쓰는 문제, 주관식 문제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쓰기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기는 이제부터 4번의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보세요. 유형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제시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드는 거. 그래서 오늘은 쓰기의 그 첫 번째 기본이 되는 문장 연결하고 문법을 알맞는 문법을 쓰고 시제를 맞게 쓰고 또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맞춰서 쓰고 이런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첫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쓰기 시작을 여러분들이 잘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푸는 것이다. 한번 어떤 문제다 한번 봐야겠죠. 제시된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을 해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한다. 이거는 어떤 이유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겼다.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걸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논리적 관계예요. 그리고 적절한 연결 표현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문법. 그렇죠.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죠. 보통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종결어미는 끝날 때, 그리고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 집 앞에 왔어요. 잠깐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이 3개의 문장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장문을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겠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자유장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있습니다. 자, 서로 3문장이 있는데 세 문장이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유인가, 결과인가, 목적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맞는 연결 어미를 연결을 해야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3문장을 전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문장을 연결하니까 2개의 연결 어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인이 말할 때 같은 문법을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반복하지 않아요. 다른 걸 쓰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는 시제를 바꾸거나 원래 나와 있는 거에서 자 보통은 기본형,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형 형태로 나오죠. 하다, 가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쓸 때는 간다, 갔다 이렇게 시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다라고 나왔는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관계를 생각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맞게 썼는지의 확인은 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다음에 맞춤법, 철자, 그죠? 형태, 문법의 형태나 그 문장의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설명보다는 직접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3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문장이 오다, 나가다, 들어오다 이렇게 기본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시제를 바꾸고 어떤 표현으로 이걸 연결하고 이걸 연결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친구가 집 앞에 왔어요. 오다. 잠깐 밖에 나갔어요. 친구가 집 앞에 왔기 때문에 나간 거겠죠. 그랬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는 금방 여러분이 나오겠죠. 어떤 문법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 친구가 집 앞에 오다. 일단 2개 먼저.
이쪽 두 개든 저쪽 두 개든 먼저 봐야겠죠.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 잠깐 밖에 나가다 집 앞에 오다가 보면 이건 이유예요. 그렇죠? 왜? 밖에 왜 나갔어요? 잠깐 친구가 집 앞에 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들어왔죠. 그렇죠? 뭘 했다가 다시 다른 행동으로. 그런 다가 같은 그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 맞는 연결 표현을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어서나 뭐뭐 한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후에 다른 행동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 얻다가, 했다가, 그냥 다가 뭐 이런 걸 쓰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 이미 한 거에서 다시 오는 거니까 과거에 얻다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 쓰기를 한번 이제 맞춰봐야겠죠. 친구가 집 앞에 어떻게 했어요? 잠깐 밖에 나갔어요. 와서 오다가 어떻게 돼요? 이 원인 와서 뭐 왔기 때문에 또 왔다고 해서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왔다고 해서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다시 들어왔죠. 친구랑 밖에 나가서 아예 나간 것이 아니라 친구 만나고 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다가 앞에 어떤 우리가 연결 어미를 써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디에 넣어야 할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써도 말이 틀리지 않으면 그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정답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친구가 집 앞에 와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렇죠? 와서. 그렇죠? 와서는 왔어서 이렇게 과거형 쓰지 않죠. 과거형은 어서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지만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와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또 다른 건요. 왔다고 해서. 그렇죠? 왔다는 말을 들은 거죠. 친구가 집 앞에 왔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런 문법이 아주 많이 나오는 문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건 써야 한다는 어때요?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이 계속 쓰는 연습이 이런 표현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야 글 완성하기 할 때 어떤 연결어미 그리고 어떻게 바꿔서 넣어야 하는지 바로 나오고 자유장문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심히 공부하다. 네.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보았다.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네. 여기까지 일단 두 개로 한번 보죠. 1단계에서 자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봐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럴 때는 탁 나오는 표현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면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요. 후회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문법 탁 있잖아요. 그런 거. 자 보면 열심히 공부한 건 어떤 조건이에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떡하지? 시험을 잘 못 본 거죠, 지금. 그렇죠? 못 본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가정을 할 때는 어더라면 아니면 어다면 했을 텐데 이런 표현이 바로 과거를 후회할 때 같이 쓰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어더라면 얻을 텐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할 때 그렇죠? 후회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시험용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말할 때도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상황을 추측할 때는 얻을 텐데 그리고 과거를 가정할 때 만약에 지금 있지 않았지만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정답 쓰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열심히 뭐 해요? 공부 했더라면 시험을 잘 봤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공부를 했더라면 시험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못했어요. 자, 공부했다면, 덜하면 의미 차이 없이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여러분이 맞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때 뭘 써야 돼요?
시험을 잘 봤을 텐데 못했어요. 후회하는 문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죠.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을 잘 봤을 텐데, 그렇죠? 요거는 항상 같이 많이 써요. 했다면 했을 텐데, 했더라면 했을 텐데, 요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그랬더라면 그랬을 텐데 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니면 요것이 생각이 안 나면 열심히 공부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으면은 초급 문법이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문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알아두면 초급 안 써도 이 문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했다면 시험을 잘 봤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책에 나오다 해보다 문제가 해결되다. 네, 그럼 자, 이 관계를 어떻게 해볼까요? 책에 나왔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럼 어떤 문법을 써야 할까요? 자, 문제가 해결되다가 일단 결과예요. 마지막 결과. 그런데 자, 해봤어요. 이거는 방법이죠. 아니면 왜? 어떻게? 해보니까 결과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책에 나온 거. 그렇죠? 책에 나온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책에 나온 거 그대로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쓰는 문법 나오죠? 는 대로.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는 대로죠. 그 다음에 이유나 원인, 방법 이럴 때 해보니까, 하니까, 했더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해서보다는 니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책에 해봤다. 어떻게? 나온 대로. 그대로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책에 나온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럼 이거를 같은 문장, 한 문장으로 다시 연결을 해야겠죠? 그럼 이거는 어떠니, 그렇죠? 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봤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죠? 봤더니. 그 다음에 해보니까. 그렇죠? 해보니까. 책에 나온 대로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 책에 나온 대로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결과를 먼저 찾아보고 가장 마지막의 결과,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나 원인, 방법,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찾아보면 연결할 수 있는 표현법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정답 한번 확인. 책에 나온 대로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문법이, 비슷한 문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그거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해봤더니, 던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해봤더니, 그렇죠? 그리고 던이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하더니 됐어요? 라고 물어볼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떠니는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더니와 과거의 어떠니는 전혀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서울의 명동에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제 명동에 가더니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니, 내가 해봤더니 라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나온 대로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떠니가 생각이 안 날 땐 니까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책에 나온 대로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느 것을 써도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각 그 문장 하나하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 문법을 쓸지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무조건 세 개를 한꺼번에 연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